무극 보양뜸 자리가 인맥에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무극 보양뜸을 공부를 하셨나 봅니다. 이 질문이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직 그냥 혈자리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무극 보양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무극 보양뜸이라 하면 지금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그 김남수 선생님이 이 창안을 하셨다고. 그 이제 이 무극 보양뜸이라는 얘기는 이 김남수 선생님이 창안을 하셨는데 이 창안의 그 배경이나 어떤 그 역사적인 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남수 선생님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또한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미 김남수 선생님은 상당히 연로하셔가지고 직접 이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든가 그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김남수 선생님의 이 무극 보양뜸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 무극 보양뜸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무극이라는 그 얘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나?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 김남수 선생님이 선친에게서 이 침과 뜸수를 전수를 받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김남수 선생님은 그 오랜 그 임상의 경험은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쩌면 제일 오랫동안 이 침과 뜸을 시행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 이제 일제시대 때 이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침과학계를 관망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침술계를 이제 둘러보시고 상당히 그 발전된 이 침구술을 한국에 들여온 분이야. 그래서 이 김남수 선생님은 관침을 써요. 관침. 관으로 된 이 관을 사용해서 관침을 사용하신다. 이 관침이라는 것이 이 관침이 일본 사람이 만든 침이야. 이 관이다. 그 침이 이제 가늘어져 가지고 그 0.25mm, 0.2mm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피부에 이 자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고성이 중이 이 관을 개발해 가지고 관에서 놓고 타침을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침을 놓았다. 그래서 이 김남수 선생님은 이 관침을 이용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김남수 선생님은 전통 그 침술이라기보다는 일본 침술을 마스터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김남수 선생님이 그 국내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이제 편찬하셨다고 하나 그것은 본인이 그러한 책을 발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제자들이 상당히 그 의료 계통에
그 박학한 여러 그 제자들이 그 김남수 선생의 이름으로 일본 서적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김남수 선생님이 이 무극 보양성을 만들었는데 창안했다기보다는 고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사와다 선생이 있어. 사와다 1920년도에 이미 벌써 이름을 지금 날리신 침구술의 대가니까 한국보다 굉장히 앞서서 이 침구술을 연구했다. 이 사와다 선생이 이 만든 침법에 태극요법이 있어요. 태극요법. 태극요법이 있다. 이 태극이라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은 이 동양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태극을 원래는 이제 그 우주의 전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이 무극이야. 이것이 무극이다. 이 무극이 그 음양력 태양빛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되었다.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되었다. 이게 태극이다. 이것이 태극이다. 이것이 태극이다. 그래서 이제 김남수 선생님은 일본의 사와다가 태극요법을 해서 병자에게 상당히 그 효과를 봄을 이제 깨닫고 그걸 알고 나름 침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그러한 요법이었다는 것에 상당히 개탄하여 태극보다는 한 수가 높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무극 보양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본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 뜸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일본의 그 관침을 도입하다 보니 일본의 관침은 직자밖에 할 수 없어요. 직자. 피부에 대해서 수직으로 혈자리에 피부에 수직으로 주는 직자법만 사용했다. 직자. 그래서 이제 관침으로 김남수 선생님은 직자법만 쓰는데 여기엔 또 사연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이 일반인들이 이 침수를 쓰지 못하게 했어.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침의 이 재련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침을 아주 굵게 만들었어. 그래서 굵은 침으로 수술되니 본의 아니게 의료 사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김남수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지금 금지되어 있는 침수를 무작위로 사용하다 보면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일본의 관침 0.25mm, 0.20mm 이 아주 섬세한 머리털 같은 호리 같은 머리카락 같은 가는 침을 쓰게 관침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인체에 일단은 이 사용할 수 없는 이 법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김남수 선생님은 일반인들에게 침보다 안전한 뜸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김남수 선생님이 이 침을 몰랐을 리가 없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이 정통 이 동양 의술학자는 아니지만 이 침구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동양 서적을 이 침술 철학 서적을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극이나 태극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혈자리라든가 이러한 데서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주역의 역술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이 경에 의한 그 정통의 사상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것은 마찬가지야. 그것은 오늘날에 뭐 사주 명리를 본다든가 주역을 한다 이러한 분들도 전부 다 이 중국의 이 주역을 바탕으로 한 동양 철학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동양 철학의 위에는 뭐가 있느냐? 경이 있어요. 경이. 이 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날의 유교 철학자들이 뭐 사주 명리를 갖다 논하니 그것이 잘 들어맞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말씀을 많이 이제 제가 할 텐데, 상당히 이 해박한 그 논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소위 그 경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무역보양뜸, 그래서 이제 김남수 선생님이 이 침보다는 뜸,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 아픈 사람들이 이 기가 허한 거야. 영양이 부족하고 기가 허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보아서, 그래서 기를 보호하러 하면 이 뜸을 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뜸을 강조하시고 안전한 뜸을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음의 자리에 침을 두고 양의 자리에 뜸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고, 아무튼 이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하고자 하면 뜸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이 김남수 선생님이 이제 미스하신 게 이제 그 부분이라고 봐요. 아무리 중생들이 무식하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근본 원리는 알려주고 했어야 맞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일단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미력하지만 그 부분을 연구하고 밝힌다. 이제 지금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무극보약뜸 자리가 인맥에 여러 개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아시다시피 인맥은 음의 경맥이다. 그럼 음의 경맥에 왜 뜸을 했느냐? 이 김남수 선생님이 뜸을 한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뜸을 이제 강조를 하시고, 또한 이 허하다는 입장에서 허하니까 양의 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뜸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중환이든 이제 보면 중환기획 이제 이 무극보양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번에 대해서 이제 이 답변을 드리면 이 중환기획 중극 관원 수도, 이제 여기 이제 무극보양뜸에서 남자에게는 관원을 쓰고 여인들에게는 이 수도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관원은 정기 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여인은 이 수도를 쓰고 남자는 관원을 쓰라고 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중환기의 중극 관원 수도가 다 음경이야. 다 음경이야. 그 음경에 왜 뜸을 뜨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전성을 위해서 이 침을 놔야 되지만 뜸을 뜨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가슴 부분에 이 배꼽 있는 부분, 배꼽에서 곡골까지 이 이제 사이를 5등분을 해서 제일 밑에 5분의 1 부분이 관원이요, 중극이요. 중극은 아시다시피 저기 그 대장경의 지금 방광육의 모혈이죠, 모혈이다. 방광의 기가 가장 많이 있는 복부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방광의 모혈이에요. 이 중극은 방광의 모혈이고, 이 수도는 물숫자가 있으니, 이 여인들은 주로 물, 그게 이제 요실금이나 방광이다 이런 부분에 많이 자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물과 관련된 질병이 많기 때문에 수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남자는 기를 자꾸 쓰니 기가 부족해서 관원을 쓰라는 것이고, 이제 기회는 그야말로 이 기회의 바다다. 기회의 바다니까 마찬가지 그 남성의 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회를 쓰는데, 이 관원은 대장의 모혈이죠. 관원은 저기 소장의 모혈, 소장의 모혈이요. 중극은 방광의 모혈이요. 방광의 모혈이다. 그래서 모혈을 말해서, 그리고 중화는 위의 모혈이요. 위장의 모혈이다. 그래서 이 모혈을 주로 이제 사용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인체의 이 기를 영양을 보호하려면 먹는 것이니까 비와 비경과 위경을 강조하여 이 모혈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꼽 하부는 주로 이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의 부위나 장부가 있으니 역시 양이라고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뜸을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 그래서 기해, 중극, 관원, 수도는 뜸을 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음양의 개념을 떠나서, 음의 부위를 떠나서 이 장부, 양의 장부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뜸을 뜨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나 중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중환은 기골, 갈비뼈가 갈라지는 기골에서 배꼽까지의 2분의 1 지점의 인맥선 중앙을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중환인데, 중환은 명백하게 음의 부위야. 명백하게 음의 부위고, 또한 음의 장부, 이 인맥선, 이거는 이 위장이 있는 부분도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은 중환은 뜸을 뜨는 것은 아니다 하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남수 선생님 저기 봉사실에서도 내가 이 중환에 뜸을 뜨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떤 갈등이 있었다. 아무튼 간에 중환은 왜 뜸을 뜨면 안 되느냐? 뜸 자리에, 인체에 뜸을 뜨면요,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기가, 일단 이 혈의 기가 파괴가 돼버려. 딱딱하게 딱지가 앉아버린다고. 딱지가 앉아버리면 거기에 있는 신경이 일단은 감각을 마비됐어. 딱지 앉은 부위에 아프나요? 딱지가 앉으면 아프지 않죠. 불에 대봐요. 불에 대면 그 자리가 아프지가 않다. 상처가 치유되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100%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중환은 인체에서 가운데 위치하여 기를 사방에 전달해야 되는 부위인데, 이 자리에 뜸을 떠버리면 중환에 이 혈이 이 사방에 전달하는, 기를 전달하는 요소를 억제되어 파괴되어버려. 그래서 중환에 뜨면 피해라. 그럼 어디를 뜨느냐? 중량인이 양문을 뜬다 이거야. 위경에 양문을 떠라. 그래서 굳이 중환에 뜸을 뜰 게 아니고 중환 옆에 양문에 뜸을 뜬다. 양문에 뜸을 뜨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무극보양 뜸을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중한 자리를 펴야 양문에다 뜸을 뜨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화는 어떻게 하느냐? 중화는 침을 뜨는 자리다. 침을 준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중환에서 자침을 직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직자를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픈 부위로 향해서 침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왼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침을 주고 우측 다리가 아프면 우측 다리 쪽으로 침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중원에 침을 주는 것이지 이 자리는 뜸을 뜨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지와 삼리. 곡지와 삼리는 당연히 뜸을 떼야 되는 것. 왜? 곡지는 대장경의 합혈이요. 합혈 토혈. 그리고 삼리는 교양명 위경의 토혈. 합혈이요. 합혈로 토혈이니 역시 토. 그 비와 위를 이 대장을 보호하는 이 곡지와 삼리를 토혈을 쓰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백회. 백회는 온머리의 그 양부의 혈이 모든 그 육양경이 그 삼양경이 다 모이는 이 100가지 그 백회. 이 100개의 그 혈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백회니 백회에 뜸을 뜨면 100가지 혈에다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백회를 선택했고 등의 폐유와 고황. 폐유는 아시다시피 그 폐금이다. 폐금이다. 이 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기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목이 금을 쳐서 간이 풍동, 폐를 쳐서 간이 폐를 쳐서 기가 발생하는 맥박이 뛰는 그와 같은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자리니 당연히 폐유에 뜸을 뜨는 것은 모든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에 방광유의 유일에 뜸을 뜨다. 그 방광유 유일 중에서 하나 폐유를 골랐다. 이것이 김남수 선생님이 고른 폐유고 그 다음에 고황은 난경을 지은 그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누구지? 편작이 반드시 그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당대 유명한 그 의사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편작이 그 이제 유명한 의사야. 그래서 편작이 그 어떤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방문을 하니까 그때 그 환자에게 그 이제 그 아주 그 나쁜 그 질병이 두 놈이 이제 그 붙어 있었는데 편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숨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놈은 앞놈이고 한 놈은 순놈이었는데 순놈은 등으로 가서 숨어서 그 순놈이 숨은 것을 고황이라 그러고 등에 고황이라 그러고 앞에 배꼽 옆에 숨은 것은 황유라고 했다. 황유라고 했다. 그래서 앞놈은 앞으로 가서 황유에 숨고 순놈은 뒤에 가서 고황에 숨었는데 이 구당 선생님은 그 등에 있는 이 고황을 그 무극보암으로 잡아서 난치병에는 고황에 뜸을 뜨라고 얘기를 하셨다. 이 고황은 아시다시피 이 방광유의 이혈이죠. 방광유의 유혈에 이 경갑극선의 이 경갑극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그 일선은 이 동맥과 이 경갑극선의 2분의 1 라인 이 지점인데 이 2분의 1 지점에 이 경갑극 상단부가 폐유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옆에 그러니까 경갑극의 이 경갑극의 지점 이 지점이 고황이다. 그래서 이 폐유와 고황에다 갖다가 뜸을 떴다. 그래서 남자는 이 12자리의 자리에다 갖다가 뜸을 뜨고 여인은 13자리 이제 수도가 두 열이죠. 남자는 관 한 군데의 반면에 여자는 수도 두 열이기 때문에 13자리에다 갖다가 뜸을 뜬 것을 무극보양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극보양에 대한 지금 그 질문하신 그 무극보양뜸 자리가 인맥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하게 대한 답변을 짧게 간단하게나마 드렸다. 그래서 오해하시기 없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 술자의 그 깊은 그 어떤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해에서. 근데 이제 이 구당 김만 선생님이 뭐 다 잘 하셨는데
이분은 그 붕어빵을 강조를 하셨어요. 붕어빵. 붕어빵을 강조를 했다. 붕어빵.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일단은 이 침술과 뜸이 여러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침뜸이 지금 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그래서 당신이 이 침과 구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 저변을 확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저변을 확대가 충분히 되면 구당 김선생이 이제 그 사망해서 이제 이 지구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이 침과 뜸을 계속해서 연면히 갖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김남쌤이 갖고 있는 그 침술의 실력을 그대로 판박이로 배우라요. 그래서 붕어빵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붕어빵 틀에 구분에는 그 붕어빵처럼 그 수많은 붕어빵들이 탄생하여 그대로 하기를 강조를 해서 그래서 붕어빵을 강조를 하신 거야.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이 구당 선생님의 이 침과 뜸이 마치 불변의 진리인 양 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붕어빵이 되지 마라. 이 갖고 있는 과거에 이 김남수 선생님이 그 구사한 그런 침술이나 뜸술을 충분히 습득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것이 철칙이냐 원리 원칙이냐 답습하지 마라. 그것을 참고를 하되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임상실험을 계속해서 하여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 임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고전 침과술에 의해서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경전에 있는 사상이라든가 동양 철학을 답습한 우리 같은 이 철학자가 이 구당 김남수 선생님에게 배운 이와 같은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내 스승님에게서 이 전수받은 수많은 이 침구술을 자자손손 전달하니 이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서 붕어빵에 국한하지 않고 붕어빵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붕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왜 붕어빵이 되냐 이거야. 붕어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붕어가 되라. 인거가 돼가지고 저 성취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되라는 것이 나의 기론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이 틈이 날 때 이 무엇 보양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